예, 준비됐습니다. 2화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요.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으로 보내기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한 차례 이 첩보문을 손댔다는 겁니다. 이게 이 손댄 사람이 누구냐? 아까 이제 울산에 갔다 왔다는 거짓말했던 그 B 씨, B 행정관, 지금 총경이 돼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손을 댔다는 건데요. 이 첩보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가지고 다 손을 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들어온 거는 이 첩보 자체가 원래 들어온 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꼭 좀 처리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 형태로 첩보가 들어왔는데 그 경찰로 하단하기 전에 이걸 이제 수정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되는 혐의, 법적 요건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원래 첩보문 원문하고 그러니까 들어온 투서 원문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것들을 어떤 범죄를 적용할 수 있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수사가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경찰청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한 첩보 이첩이 아니라 민정수석실 운영 규정에 위반되게 그 개입을 하긴 그 선출직 공무원의 어떤 비리에 대해서 개입을 한 게 되거든요. 수사 개입을 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을 한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그 울산에 갔다는 그 동일인 그 비행정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나온 뉴스인데요. 그 비행정관 청와대가 이제 백원호 팀 특감반원 경찰 파견 기간 2개월 연장이라고 해서 그 비행정관의 파견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청와대가 이제 백원호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했던 경찰관의 파견 기간을 최근 2개월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에 파견돼 이미 2년 5개월째 사실 거의 문재인 정부 임기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2년 5개월째 장기 근무 중인 이 경찰관에 대한 경찰관이라고 하지만 사실 경찰 간부고요. 지금 경찰서장급의 간부입니다. 나이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총경까지 달았거든요. 총경이라는 계급은 보통 경찰대 졸업하면 경위입니다. 한 개, 무궁화 한 개. 그 다음에 그 바로 위가 경감, 무궁화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가 경정입니다. 경정, 무궁화 세 개. 그리고 얘는 지금 총경이 돼 있는 겁니다. 무궁화 네 개. 그러니까 일반 군대로 치면 대령급쯤 되죠. 이 경찰관에 대해 이제 2개월 파견 연장을 두고 야당에서는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의혹이 확산되니까 입단속 차원에서 꼼수로 붙잡아 두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이 이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와대 파견 그 비총경의 인사기록에 따르면 청와대는 10월 31일자가 만기인 비총경의 파견을 온 연말까지로 해서 2개월 연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2017년 7월 17일 날 청와대로 파견이 돼가지고 지금 거의 2년 넘게 있었고요. 파견 5개월 만인 2017년 12월에 총경으로 승진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청와대에서 2년 넘게 근무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2017년 12월에 총경으로 승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 뇌피셜로는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건에 깊이 관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공을 세웠기 때문에 총경으로 승진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범인 거죠. 백원도하고. 어떻게 보면 그 돌아가신 이제 검찰 수사관 B 씨는 검찰 수사관 A 씨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용만 당했던 거고 소극적으로 동참을 했던 건데 이 경찰관 B 씨는 어떻게 보면 거의 주범격으로 행동대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관도가 따로 없네요. 그야말로. 그 논란이 확산되자 이제 청와대가 입단속 차원에서 이 비총경의 파견 연장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고요. 경찰 내부에서는 이 비총경이 청와대 파견 5개월 만에 승진하고도 2년 넘게 원대 복귀하지 않은 상황이 이례적이라고 라는 평가가 나왔답니다. 그 비총경과 함께 백원우 팀에서 일했던 검찰 수사관은 올 2월에 검찰로 복귀를 했습니다. 인사에 정통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원래 청와대 파견자가 승진하면 청와대가 직전 계급의 새 인사를 추천해 달라고 하는데 이 비총경 승진 후에는 그런 요청이 없었다며 이 비총경처럼 파견된 지 얼마 안 돼서 승진했더라도
적어도 1년 안에는 복귀하는 게 관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2년, 거의 2년 5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되게 이례적인 것이다. 이 사람은 왜 아직까지도 복귀를 안 하고 있느냐. 만에 하나 복귀가 될 경우에 얘가 일반 경찰 소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청와대 소속으로 있든 경찰 소속으로 복귀를 하든 간에 어쨌든 검찰에서 이 사람을 지금 조사할 겁니다. 불러가지고 한번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불러서 이제 조사할 텐데, 만약에 이 그냥 경찰 신분으로 경찰로 복귀해서 경찰 신분으로 와 있으면 검찰의 조사를 받더라도 청와대 민정비서실에서 이 사람에게 뭔가 야 뭐 물어보더냐라고 조사를 물어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물어보는 행위 자체가 수사 개입 행위가 되거든요. 그런데 민정비서실에 계속 놔두면 파견된 채로, 그러면 가서 조사를 받더라도 민정실 소속으로 가서 조사받는 거니까 돌아와서 민정실에 어떤 걸 검찰이 물어보고 있고 검찰이 지금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이게 저기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민정비서관인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이제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변호사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본인이 범죄의 어떤 그 피의자가 돼버린 청와대를 변호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물론 본인 자신도 사실 피의자일 텐데 변호하는 마인드로 하다 보니 일단 검찰이 갖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빼내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자기 소속으로 놔두고 이 놔두는 경찰관을 복귀시키지 않으면서 계속 이제 검찰 수사 받게 하고 다시 돌아오면 뭐 얘기 듣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일단 이 문제는 그 돌아가신 분 검찰 수사관 A씨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가 일단 실패했죠. 이분이 자살함으로써. 그렇게 되면 두 번째는 누구냐? 청와대 이광철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조국이 직접 책임을 뒤집어 쓸 수는 없으니까 백원우가 뒤집어 쓰든지 아니면 이 경찰 출신이 뒤집어 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이 경찰 출신들은 자기들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야 니들이 뒤집어 써라라고 하게 되면 얘들은 검찰 가서 사실대로 다 풀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청와대도 경찰도 다 죽는 거죠. 하여튼 지금 상황은 이제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이게 검찰이 이제 청와대 특감반이 정리했던 유재수 텔레그램 대화 엑셀 파일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새벽 3시에 나온 뉴스인데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올 9월에서 10월경에 유 전 부시장 감찰에 관여했던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특감 반원들을 각각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이 포렌식을 통해서 이들 기기에서 삭제된 자료를 복구한 결과 특감반 관계자들이 2017년 10월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할 당시 확보한 자료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특감반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금융 관련 업체들부터 금품을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유 전 부시장을 감찰을 했는데요.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을 했고 그 안에서 텔레그램 비밀 메시지 방을 확인을 해서 그 메시지들을 전부 다 엑셀 파일로 정리를 했답니다. 대략 100시트 분량의 엑셀 파일에는 특히 유 전 부시장이 청경득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나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그리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과 함께 그 금융위 고위층에 누굴 앉힐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후보를 제시하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사청탁 관련한 대화를 나눴던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당시 특감반 관계자들은 메시지 가운데서 금품 수수와 관련된 부분만 감찰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감찰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특감반이 감찰 대상으로 삼고 있던 유 전 부시장의 수뢰 의혹과는 관련이 없는 자료라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씨가 입에서 자기 입으로 뭐 개인 프라이버시가 나와서 어쩌고 했던 게 바로 이 내용인 것 같은데, 그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게 인사 개입건이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불법 인사청탁, 인사 개입건이고요. 검찰은 지난달, 그러니까 10월 19일에 유 전 부시장과 유 전 부시장의 자택, 집무실, 관사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유재수 전 부시장이 쓰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직 특감반장과 특감반원이 제출한 휴대전화 등에서 엑셀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단서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해왔다는 것입니다. 일단 언론 기사는 이렇게 나와 있죠. 언론 기사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박형철 비서관이나 이인걸 특감반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특별감찰반 직원들이 대부분 검찰 출신일 텐데 이 사람들이 이제 검찰이 휴대폰 달라고 하니까 휴대폰하고 PC를 줬답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걸 포렌식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찾아냈다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 컴퓨터 안에 이게 남아있을 줄 모르고 줬을까요? 모르고 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알고 줬을 거고요. 이 안에 자료가 남아있고 이걸 니들이 포렌식 해서 이제 가져가라 라고 이제 넘겨줬을 가능성이 높죠. 박형철이 지시하에. 제가 지난 시간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검찰 직원들에게도 자기가 조사받으러 가면서 이제 니들도 앞으로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진술할 때 검찰에 가서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쪽 수사관들이나 검찰 쪽 출신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사실대로 진술하기로 결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가서 모든 걸 다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에서 온 애들이나 청와대 쪽 민변 쪽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단 거짓말로 일관을 하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지금 딱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런 뉴스가 나왔고 오늘 이제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검찰이 이제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행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제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파악을 위해 확인했다는 디지털 포렌식 자료 원본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시행을 했고요.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이제 이인걸 씨나 다른 특감 반원들은 자료를 청와대에 두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제 그 자료는 폐기됐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실제로 폐기됐는지 규정에 따라서 폐기된 건지 아니면 임의로 삭제했는지 그러면 이제 그 증거물 훼손이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요. 아마 대통령이 허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청와대 내부에서 검찰이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수 있냐 뭐 이딴 진짜 그 말이 이딴 개소리들을 하시는데요. 2년 전 기억들은 다 사라지셨나 봅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압수수색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체 군말하실 거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누가 부여한 거냐면 검찰 스스로 가진 게 아닙니다. 검찰의 수사권은요 헌법이 보장했고 그 헌법은 국민들의 다수의 투표로 만들어진 겁니다. 민주당이든 여당이든 청와대든 청와대에 있는 뭐 비서관 나부랭이든 간에 자기들이 검찰의 상관이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누구도 헌법 위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영장 청구서를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고 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가 이걸 보고 자기가 보기에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허가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영장입니다. 명령장. 법원의 명령장이고요. 이거는 국가의 명령장입니다. 민주당이든 민주당 할아버지든 누구도 여기에 이의제기를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과거 박근혜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대해서 그렇게 저항했을 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0년 전 일도 아니고 2년 전 일입니다. 나 부끄러운 짓거리 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떳떳하고 싶으면 본인들이 죄를 짓지 말았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방송을 듣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의 판단까지 이렇게 하시라 라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게 말씀 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뉴스가 있는데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 인사들을 고발하고 청와대에 투서까지 보냈던 소위 첩보를 제공했다는 최초 첩보 제공자 울산의 한 건설업자 김모 씨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김모 씨 관련 인터뷰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뭐든지 남 탓하는 사람이라고요. 2017년 9월쯤에 울산경찰청 과장급인 A 총경으로부터 재수사를 성실하게 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국민일보에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김 전 시장 측을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이후에
이 총경급 인사가 전화를 걸어와서 야 다시 해보자. 요번엔 우리가 저기 확실하게 재수사하겠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통화 이후에 김씨 고발 사건을 수사했던 기존의 수사팀은 실무진이 대거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대 출신의 성모 팀장이라는 분이 실무진으로 왔고 그 사람이 이제 이 업자한테 요런 내용은 변호사법 위반이고 요런 것들은 뭐가 되니까 요렇게 고발장을 다시 쓰면 되겠다. 이렇게 조언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은 지금 재판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 총경급 간부가 고발인에게 재수사와 고발 필요성을 먼저 말한 데 대해서 경찰 구성원들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일선 경찰서의 간부는 지방청의 과장급이 직접 전화해서 고발하라고 하는 건 처음 들었다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일 처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었다는 A 총경은 2017년 9월 김 씨에게 전화한 일이 있느냐는 국민일보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말 없다는 거죠. 뭐 전화했다는 건데 뭐. 이건 뭐냐? 지시 받고 야 걸어가지고 다시 고발장 넣으라고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첩보가 내려가고 그 첩보는 이제 기존에 접수됐던 이 김 씨의 고발장을 바탕으로 첩보를 만들어 가지고 첩보처럼 청와대에서 경찰청 통해서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것도 불안하니까 이 김 씨한테 다시 고발장을 좀 제출해라 라고 해서 고발장이 접수돼서 다시 재수사를 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갖춘 겁니다. 원래 같으면 첩보도 고발장도 없이 그냥 애진작에 울산시장 건은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선거 전에 조사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씨가 울산시장이 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좀 우리가 한번 힘 모아서 작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황운하 씨를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덮기 위해서 총 3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런 이제 청와대에서 첩보 내려보내는 거. 울산시장에 뭐 비리가 있다고. 그래서 이걸 근거로 수사해봐라.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건설업자가 다시 울산지방경찰청에 이제 고발장을 제출하는 거. 고발이 됐으니까 우리 수사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청와대 첩보 플러스 개인 고발이 들어왔다. 이건데 이렇게 해서 황운하 씨는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한 건데 이래도 불안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김기현이나 자한당이 이걸 모를 것도 아니고 대충 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에서 특별감찰반 소위 백원도 별동대 직원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별 건덕지도 없는데 이제 울산에 와서 얼쩡거리면 뭔가 의심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청와대에서 이제 울산에 내려올 수 있도록 이 황운하 씨가 뭔가 소위 말해서 연막을 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고래고기 사건입니다. 고래고기 사건은 2016년도에 이미 일단락이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이제 2017년도에 폭로를 합니다. 2018년도가 17년도 말에 웬 시민단체가 갑자기 고래고기 사건이 이렇게 있었는데 검사들이 어떻게 했다는 식으로 폭로를 합니다. 울산의 환경단체가 이 고래 지키자는 환경단체가 그래 폭로를 해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경찰이 여기에 개입을 하거든요. 다시 수사를 해보네 마네 이게 그때 잘못됐네 아니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다시 재수사를 하고 돌려주네 마네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이죠. 본인들이 직접 하면 의심받으니까 연막을 2중 3중으로 치는데 그 환경단체 소위 시민단체 걔들이 정부에서 얼마만큼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엔 걔들이 지금 이용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작년에 끝난 고래고기 사건을 다시 터뜨려가지고 그 고래고기 사건이 마치 계속 진행 중인 것처럼 해야 청와대에서 특감반원들이 울산에 내려와서 활동할 수 있는 알리바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연막이죠 일종의. 그리고 청와대도 지금 그거를 저 사람들은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내려갔다는 식으로 거짓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래고기 사건은 핵심이 아니라 연막인 겁니다. 이 시장 선거 개입을 감추기 위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봐도 그게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돌아가신 분의 핸드폰을 서초 형사가 갖고 있던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했죠. 그래서 뺏어갔는데
이거하고 관련해서도 이제 그 서초경찰서장이 김모 서초경찰서장이 바로 직전까지 올 2월까지인가 뭐 그때까지 이제 그 청와대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청와대하고 유착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서초경찰서에 저 핸드폰을 놔뒀다가는 저 핸드폰 자체가 이제 살아일지도 모른다 판단해서 그 검찰로 가져가서 포렌식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가족의 이제 긴급 요청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뭐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네. 다음 뉴스는요. 그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현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다. 엊그저께 그 기사를 보면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3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서 당시 선거를 앞두고 오해받지 않기 위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직접 고발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다 자기 동생이거나 자기 비서실장 관련 건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고발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거짓말을 하셨고요. 황 청장은 이날 알릴레오의 인터뷰에서 언론 측에서 내가 울산에 내려갈 때 모종의 미션을 받았을 거라고 보도하지만 제가 알기로 언론에서 그런 보도한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전 그런 말을 했었지만 근데 황운하 씨 스스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션 받았다는 얘기죠. 뭐 이거는 본인이 자백을 하잖아요. 이렇게 사실 난 울산 지역에 만연했던 토착 비리 사건들을 정리하러 간 것이라며 머릿속에 김기현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울산에 내려갈 때 난 울산 지역에 만연했던 토착 비리 사건들을 정리하러 간 것이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무작위로 임명한 게 아니고 본인이 울산에 가겠다고 한 거죠. 또는 누가 이 사람을 울산에 꽂았다는 얘기가 되죠. 울산 지역에 만연했던 토착 비리 사건들을 정리하러 간 것이라고 표현했으니까요. 그리고 토착 비리 수사 결과 다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황 청장은 당시 고발이 접수돼 통상적으로 피고발인인 김기현 시장을 소환 조사할 수 있었다. 만약 경찰이 선거에 나쁜 영향을 주고자 마음먹었으면 망신주기 수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무리하면서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자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김 전 시장의 몸통인데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한 번 안 했다며 그런데도 김 전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비분관계했다. 내가 그걸 보고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이런 경찰 사정을 김 전 시장 본인이 소상히 안다면 오히려 고마워야 할 일이다.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듣는 청취자들을 거의 개돼지 취급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듣는 청취자들이 대가리 아무것도 든 게 없는 좀비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 머리 수준에 맞게 조국 지지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하는 수준에 맞게 아주 사안을 간단하게 해주는 겁니다. 야, 우리가 그래도 김기현 시장 많이 봐주려고 선거에서 안 좋은 소리 나올까봐 김기현 시장은 안 부르고 측근들만 불러서 조사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법대로 이전 인터뷰에서는 법대로 했다면서요. 절차대로. 근데 왜 김기현 시장을 봐주네 만에 이딴 소리를 합니까? 본인이 뭐라고? 법대로 하셔야죠. 근데 오히려 은혜를 베풀었다는 식으로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 이 수사 자체가 굉장히 자의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걸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재량권 하에서 진행됐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운하 청장이란 사람은요. 자기가 승진했기 때문에 했던 간에 이런 수사에 개입을 했던 선거 개입을 했던 아니면 수사권 이번에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정부에 협력을 해주자 라는 어떤 대의를 위해서 그랬던 간에 어쨌든 선거에 개입한 어떻게 보면 선거 조작에 개입한 공무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 대의가 뭐였든 간에. 그래놓고선 뻔뻔스럽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해지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김용판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경찰판 조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황운하라는 사람은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되고요. 이 여죄가 뭔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일단 2부 여기까지 하고요. 조만간 좀 쉬었다가 3부 녹음해가지고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